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청력을 잃은 한 소녀가 예상치 못한 언어를 통해 천재성을 입증했다는 보도입니다. 외신은 이 사례를 두고 기적이라기보단 시스템의 전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선택한 언어가 한글이었다는 점에서 국내외 교육계의 충격은 더욱 큽니다. 전문가들은 한글의 문자 구조가 비언어적 인지에 최적화되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MIT도 이 사례를 연구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무엇이 이 놀라운 전환을 가능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사연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동 올리고가 감동을 올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세상에서 눈으로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오와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매들린 스콧, 2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죠. 부모님은 저를 위해 수어를 배웠고 저희 집은 손가락으로 춤추는 작은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소리에 웃고 대답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침묵 속 그림자놀이 같았습니다. 수어 통역사도 없었고 지원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3학년 때 학교는 저에게 지적 발달 지연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글을 못 읽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의 방식으로 읽지 못했을 뿐이죠. 수어로는 복잡한 이야기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색깔과 모양, 패턴으로 가득했어요.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수학적 패턴을 찾아내곤 했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5학년이 되던 해, 우리 학교에 한국에서 온 정유진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정유진 선생님이 놀랍게도 서툴지만 분명한 수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내가 그린 패턴이 아름답구나. 이건 프랙탈 구조야. 수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개념인데 내가 직관적으로 표현했구나. 선생님은 방과 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이 널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매들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정유진 선생님은 제 부모님께 놀라운 제안을 하셨죠. 매들린에게 한글을 가르쳐보고 싶어요. 한글은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소리가 아닌 모양으로 학습하기 좋은 시스템이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고치려 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려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사라진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유진 선생님과의 첫 수업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나무 블록들을 가져오셨어요. 각 블록에는 한글 자모가 그려져 있었죠. 이건 기억이야.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지. 선생님은 수어와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른 블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니은이야. 누워있는 사람 같지? 저는 곧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영어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마치 퍼즐 조각 같았거든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되고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가 되는 식이었죠.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은 제 학습 방식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색깔 코드를 도입했어요. 자음은 파란색, 모음은 빨간색, 받침은 초록색으로 표시했죠. 이렇게 시각적 패턴으로 한글을 배우니 훨씬 이해가 빨랐습니다. 2달 후, 저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정유진 선생님은 한글로 된 단어 카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게임을 하다 보니 영어 단어도 더 쉽게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한글로 사과를 배우면 영어의 애플도 같은 개념이라는 걸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는 거야. 6개월 만에 제 읽기 능력은 동학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은 믿기지 않아 했죠. 매들리는 소리가 아닌 패턴으로 세상을 인식해요. 한글은 그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언어 시스템이죠.
그게 그녀의 천재성을 깨운 겁니다. 더 이상 저는 특수반의 조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어요. 손의 언어가 제 세계를 넓혀준 순간이었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이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수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색색의 블록과 그래프 종이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한글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보렴, 기억을 x라고 생각하고 r을 더하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는 x가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은 수학적 개념을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해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저는 동학년 수준을 넘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정유진 선생님은 저를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시키셨습니다. 대회에서 저는 2등을 차지했어요. 학교는 놀라움으로 술렁였습니다. 매들린의 뇌는 시각 공간적 사고에 특화되어 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은 이런 패턴 인식 능력을 중시합니다. 저는 단지 그녀의 강점에 맞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정유진 선생님은 제게 MIT에서 주최하는 영재 캠프를 소개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소리 없는 논리, 시각적 사고와 수학적 직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세상에서 저는 패턴을 더 강렬하게 봅니다. 숫자는 제게 춤추는 형태로 보이고 방정식은 균형을 이루는 조각상처럼 느껴집니다. 한 달 후, 저는 MIT 영재 캠프에 전액 장학금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매들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생각의 방식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MIT 영재 캠프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놀라웠던 건 그곳에서는 제 청각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제 다른 관점이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배웠습니다. 코딩이 한글처럼 논리적이고 패턴화된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수어, 한글 변환 알고리즘에 관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저는 수어로 발표했고 제 알고리즘이 수어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번역기가 아닙니다. 수어의 시각 공간적 문법을 한글의 조합적 구조로 매핑하는 인지 모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MIT 컴퓨터 과학과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매들린, 자네의 접근법은 매우 혁신적이야. 자네는 형태와 패턴에 주목했군. 이건 AI 언어 모델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야. 캠프 디렉터는 저에게 MIT 조기 입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라고 권했습니다. 1년 후, 저는 MIT에 정식으로 입학했어요. MIT에서 저는 한글의 구조를 활용해 수어와 학술 개념을 연결하는 시각적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비저월 카그니티브 인터페이스라고 불렀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개념들을 시각적 부호로 변환하는 시스템이었죠. AI 연구소 소장이신 김 교수님과 저는 함께 비언어 인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수어와 한글, 그리고 컴퓨터 언어 사이의 패턴을 분석해 번역하는 AI 시스템이었어요. 2년 만에 우리는 첫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어요. 수어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학술 개념도 시각적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MIT 테크 리뷰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새 시대를 여는 혁신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MIT 윤리학과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크 존슨 교수님이었어요. 매들린, 자네의 이야기와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네.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놓치고 있는지에 관한 책을 쓰고 있거든. 자네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을까?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이 저를 지적 장애로 분류했던 것, 정유진 선생님이 한글을 통해 제 잠재력을 깨운 것, 그리고 MIT에서의 연구까지. 존슨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매들린, 이건 단순한 교육적 실패가 아니야. 시스템적 문제야. 자네는 교육 시스템이 버린 천재였어. 자네의 이야기는 공유되어야 해. 교수님의 제안으로 저는 교육부의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청문회장에서 저는 수어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MIT에서 AI 연구를 이끌고 있는 매들린 스콧입니다. 하지만 불과 8년 전, 저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지적장애로 분류된 아이였습니다. 청문회 이후, 저는 미국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이었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수천 건이나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장애라는 딱지가 붙어 특수교육 트랙에 배정된 거죠. 제 MIT 연구팀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다양한 인지 패턴을 분석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 표준화 시험과 실제 학생들의 잠재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진 선생님도 증언하셨습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은 다양한 학습 방식의 인정입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인지 패턴을 수용하는 문자 시스템이에요. 청문회 마지막 날, 저는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수어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는 시스템의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오류가 시스템의 실패였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그 언어를 듣고, 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1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놀라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현행 교육평가 시스템이 다양한 인지 방식을 가진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는 1년 이내에 다중지능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느렸습니다. 더 강력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두 번째 청문회를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통역사 없이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통역사 없이 증언하면 어떨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전달하고 싶어요. 청문회장에서 저는 수어로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제 수어가 텍스트로 변환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증언 없는 증언을 하려 합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여러분은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경험. 이것이 바로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교실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청중 중 일부가 스크린을 보지 않고도 제 수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청문회 마지막에 한 노년의 여성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매들린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특수반 교사였습니다. 매들린과 같은 많은 아이들이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다음 날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모든 논리가 들렸다. 매들린 스콧의 역사적 증언. 이 청문회 이후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여러 주에서 다중지능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한국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미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과 청문회의 여파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육부 장관은 저와 함께 다중지능형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어요. MIT 연구팀과 함께 저는
새로운 교육평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언어적, 수학적 지능뿐만 아니라 시각-공간적, 신체-운동적, 음악적, 대인관계적 지능 등 다양한 형태의 지능을 측정했어요. 곧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교육부와 한국 교육부는 다중지능연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합니다. 정유진 선생님은 이 센터의 공동 디렉터로 지명되었고, 저는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개발된 새 평가 시스템은 첫 해에 5개 주에서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의 학습장애로 분류되었던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미국 교육혁신위원회의 최연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평가 방식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한국 교육의 강점인 구조적 접근법과 미국의 창의성 중심 교육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통합적 다중지능 교육 모델이라 불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식 체계적 학습 방법과 미국식 창의적 탐구 정신을 조화시킨 것이었어요. 특히 저는 한글의 조합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모듈형 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핵심 개념들을 기본 요소로 나누고 학생들이 자신의 인지 스타일에 맞게 이 요소들을 재조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죠. 이 교육 혁신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네스코에서는 이 모델을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의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스템 속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새 교육 시스템은 전국 50%의 학교에 도입되었습니다.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어요.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기존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교육 변혁 대사로 활동한 지 2년째, 저는 UN 총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연설을 위해 제가 수어로 말하면 AI가 실시간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각국 대표들의 이어폰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진짜 들린다는 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연설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한국어로 말했을 때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눈이 저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저는 한어얼스라는 새 교육 플랫폼을 발표하려 합니다. 이것은 한글의 한과 지구를 의미하는 어얼스의 결합입니다. 이 플랫폼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어얼스는 MIT와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AI 기반 교육 플랫폼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교육 방식을 제안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UN 사무총장은 제 연설이 끝나자 서툰 수어로 말했습니다. 매들린, 당신은 세계의 새로운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이해의 언어를요. 연설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해 정유진 선생님을 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계셨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매들린. 내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의 눈이 저를 살렸어요. 한국 방문 중 서울의 한 청각장애 학교에서 한 13살 소녀가 저에게 수어로 물었어요. 저도 매들린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대단해질 거야. 너에게는 이미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어얼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어얼스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했어요. 교육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글의 논리성과 수학적 학습법이 있었습니다. 23살의 저는
타임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교육을 재정의한 여성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인터뷰에서 기자는 제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성공이란 누군가에게 당신의 눈이 나를 살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유진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소녀가 어떻게 한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힌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그 아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세상을 들었습니다. 시험지 위의 숫자는 그녀를 설명하지 못했고 교과서의 기준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한글의 구조를 이해했던 한국인 선생님이 그 손짓 속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피어난 한글, 수어, 그리고 수학은 그녀를 MIT로 그리고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틀렸고 소녀는 옳았습니다. 매들린 스콧.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진짜 언어는 이해라는 이름의 문법으로 쓰여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심을 담은 해외 감동 스토리, 감동 올리고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